학자들은 늘 입자를 혼합시키거나 황화수소 결정을 추출하는 등의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만들 뿐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뒹굴대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전에는 게임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들이 실제 기술로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증거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회복 아이템. 1인칭 슈팅 게임을 해본 분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데미지를 입으면 회복 아이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게임에서처럼 그냥 밟기만 하면 회복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연구자들은 이를 신중하게 연구해서 바로 출혈을 멈추고 상처 치유를 돕는 데 효과가 있는 그런 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젤의 개발자는 조 랜돌리나라는 학생이었는데요. 적정량의 젤을 상처에 바르면 뿜어나오는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젤은 세포를 결합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상처가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방위 고등 연구계획국인 DARPA도 이런 회복 아이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뇌출혈을 막을 수 있는 거품 형태의 약품을 이미 개발한 바 있습니다. 사용 즉시 완치가 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외상을 입은 병사를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또 이 거품은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서 수술에 방해가 되지도 않아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자동 조준.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관역 조준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만약 17,000달러 정도의 잉여 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XS1 총을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XS1은 트래킹 포인트사가 리눅스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그렇죠. 무려 리눅스를 탑재한 라이플 총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 총에는 자동 조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표적에 마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도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총은요, 그저 방아쇠를 당기면서 총구를 사냥감에 겨누기만 하면 되고요. 마킹된 것과 조준이 일직선상으로 겹치는 순간 풍속 등도 계산해서 총이 자동으로 총알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이 총에는 채팅 기능이나 미디어 버튼도 탑재되어 있어서 나이스 샷이 나왔을 때 SNS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스마트 배럿.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보다 완전히 우위를 점하려면 카메라가 탑재된 탄환이나 근접지뢰 같은 최신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게임 세상 속에서 이런 무기는 이미 옛날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M32 MGL, 멀티플 글라네이드 런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총은 6초 내에 총탄을 6발 발사할 수 있고요. 사용 가능한 총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헌트 IR은 소형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낙하산을 펼치면 지상을 정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헬하운드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게임에서 전투를 할 때는 아군의 위치나 필드맵, 장비를 체크해야 하는데 이럴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구글 글래스라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모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자들이 발명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 형태의 기기인데요. 구글 글래스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 콘택트 렌즈와 다른 점은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점인데요. 렌즈의 모서리를 보면서 체력 게이지, 남은 탄약 수, 회복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잔여 탄수 인디케이터. 별 생각 없이 계속 총을 쏘게 되면 금방 총알이 떨어지겠죠? 최종 보스와 싸울 때 총알이 바닥난다면 정말 큰일일 겁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잔여탄수 인디케이터가 발명되었습니다. 이 잔여탄수 인디케이터는 AAA 건전지로 작동하는 소형 컴퓨터인데요. 총에 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발포수를 측정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사용하고 있어 몇 발을 쏘았는지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측정하는 것이라서 사람처럼 방심하지도 않으니 스스로 세는 것보다 정확도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차량용 장갑. 배틀필드라는 게임 시리즈에서는 로켓 런처를 몇 발 직접 맞았다고 해서 전차가 파괴되는 일은 없지만 실제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차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곳이 바로 DARPA인데요. 총의 커튼이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장갑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전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량의 금속판이 사용되었고요.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는 총알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갑이 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파워업. 바이오쇼크를 플레이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이 게임에서는 플라스미드라는 텔레키네시스, 일종의 초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약물을 사용해서 정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없을 리가 없겠죠? 에더럴이나 리탈린 같은 집중력 향상 약물은 이제 놀랍지가 않지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약인 모다피닐은 개발 초에는 기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심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약물을 사용하면 정신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40시간은 계속 깨어 있을 수가 있어서 장거리 트럭 운전사나 전투기 조종사 같은 직종에 효과적이라고 BBC 미국은 분석합니다. 캐릭터 조작. 모든 게임의 공통점은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캐릭터를 조작하는 건데요. 2차원의 캐릭터가 이제 지긋지긋한 분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생물을 컨트롤하는 기술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아이바이오닉스 랩은 바퀴벌레의 뇌에 코드를 접속시켜 세상에서 가장 징그러운 사이보그를 개발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미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바퀴벌레를 조종하는 데에 성공했고요. 제시의 최초 대처자나 수색 활동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연구소장이 단언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뉴욕 주립대는 G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기계 대신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것에는 대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복잡한 기계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필요한 코드는 뇌에 꽂아서 일정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훈련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40 이하로 이 G 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정도라면 그냥 2차원 캐릭터로 만족하고 싶네요. 부활. 게임 안에서는 소닉이 링을 100개 모으면 1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모아봤자 어떤 관계가 없죠? 한 번뿐인 인생에 절망하고 계셨다면 안심해주세요. 인생 2회차가 실현될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이를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신체를 완전히 사이보그화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기술이 더 발전될 시대가 될 때까지 인체를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재벌은 완전히 홀로그램화한 인체를 2045년까지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생이라고 적힌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으로 2회차 인생을 살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생 스위치 같은 것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